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셀 수 없는 명사와 단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셀 수 없는 거는 원래 셀 수가 없어. 그치? 셀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이 셀 수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셀 수 없는 것 중에서 액체나 가루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세냐면 액체나 가루는 당연히 뭐에 담냐면 그릇에 담아서 써요. 그쵸? 이 그릇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근데 영어에서 그릇 혹은 어려운 말로 단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하고 짝을 이루냐면 오브라고 하는 말하고 짝을 이루어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유 담을래. 근데 어떤 사람은 우유를 어디다 담냐면 칼튼에다 담아요. 칼튼. 이걸 칼튼이라고 읽어. 그런데 이 칼튼이 뭐냐면 사실은 종이팩을 뜻하는 말이야. 종이팩, 우유는 셀 수 없지만 종이팩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면 어를 붙이고 반드시 단위에다 뭐를 쓰냐면 오브를 쓴다는 거지. 오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오브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뭐의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야. 우유의 한 팩 이럴 수도 있고 우유 중에서 한 종이팩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너무 우유가 먹기 싫은 아이한테는 엄마가 숟가락으로 우유를 떠주거든.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푼이라고 하잖아. 우린 스푼에다 담잖아. 우유는 컵에다 담을 수도 있고 또 우유는 뭐에다 담을 수 있어? 병에다도 담을 수 있어. 또 우유를 캔에다도 담나? 아, 캔에는 안 담아. 캔에는 안 담는 것 같아. 그럼 우유는 또 어디다 담지? 어디다 담지? 네, 글래스, 오케이. 글래스, 컵이나 글래스나 똑같이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푼은 엄마 저 우유 3스푼만 주세요. 그러면 이게 2스푼만 주세요. 그러면 두 개가 여기 있으니까 스푼에다가 뭐를 붙여? S를 붙여. 그리고 역시 셀 수 없는 표현을 그릇에 담아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뭐를 쓴다? 오브를 쓴다. 그래서 오브를 써주고 여기에 셀 수 없는 것을 쓸 수 있어. 만약에 컵을 하면 컵이 3컵이에요. 3개의 컵이에요 하면 여기에 반드시 S를 붙이는 거. 한 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한 잔이에요. 그래도 역시 원어를 쓰거나 아니면 어로 쓰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뭐를 써준다? 오브를 같이 써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액체나 가루는 다 이런 데다가 담아. 그런데 액체 말고 심지어 솔트와 같은 가루는 이런 것 말고도 또 담는 데가 있어. 뭐에다 담냐면 비닐봉지에다 담아요. 그래서 그런 비닐봉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 plastic bag 이라고 하는 거지. 이 플라스틱 백이 뭐냐면 비닐봉지라고 얘기하는 영어의 표현인 거야. 알겠지? 아유. 자, 그래서 우유하고 솔트와 같은 액체나 가루는 이렇게 담는 그릇에 따라서 셀 수 있게 되고 그릇이 한 개면 어를 붙이고 그릇이 2개 이상이면 그 뒤에다가 뭐를 붙인다? S를 붙여서 꼭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 중에서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조각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 조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조각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조각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에는 피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쉬트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조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 조각이면 a piece, 두 조각이면 to 쓰고 slices 여기 s를 붙이고 세 조각 혹은 세 장 할 때, 세 장 할 때는 three stitch 여기 s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각을 사용하건 단위를 쓰건 간에 모든 셀 수 없는 명사를 무언가 단위를 이용해서 할 때는 반드시 오브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럼 조각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치즈나 혹은 빵이나 혹은 뭐 피자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조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요 두 가지는 칼로 자르는 조각이야. 칼로. 그치? 칼을 사용해서. 그런데 피스는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자르는 거야. 내 맘대로 자르는 조각. 그것을 피스라고 얘기하고요. 슬라이스라고 얘기하는 경우의 조각은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시트라고 얘기하는 것의 조각은 종이처럼 얇게 자르는 것을 시트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피자를 잘랐어. 세 사람이 먹을 거면 피자를 세 조각으로 자르는 거고, 그러면 한 사람이 먹는 조각이 커지겠지. 근데 같은 피자를 8사람이 먹으면 8개의 피자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맘대로 피자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피자를 나눌 때 손으로 찢어서 하나? 그렇진 않아. 칼로 똑같이 자르긴 하지만 여튼 나의 상황에 따라 내 맘대로 자르는 것을 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스보다 모든 부분을 똑같은 크기로 일정하게 자를 때 그것을 우리는 슬라이스 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치즈의 이름이 피스 치즈야, 슬라이스 치즈야. 그렇게 말해. 햄의 이름도 슬라이스 햄 이렇게 말하지. 원래 그건 슬라이스 햄이 아니라 슬라이스드 햄이라고 하고 발음이 약간 그 한국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발음을 죽인 건데, 햄을 하나를 자를 때 햄이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칼로 잘랐어도 앞에 있는 부분은 얇고 뒤에 있는 부분은 두껍게 자르는, 그렇게 잘라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 일정한 크기로 자른다라는 의미에서는 피스나 슬라이스는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피스 오브 피자나 슬라이스 오브 피자나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같은 의미라는 거지. 두 가지가 다 조각으로 자른다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시트는 뭐처럼 얇게 자르는 거라고? 종이처럼. 그러니까 시터 피자. 나 피자 먹을래요. 그런데 피자 한 조각만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시터 피자. I need a 시터 피자. 이렇게 말하면 안 먹는 이만 못하지. 그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각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말에서 덩어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덩어리를 사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덩어리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 뭐가 있냐면 rough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goble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나라 말의 덩어리라는 표현이야.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면 a loaf of, 두 개면 two goblets of, 그 다음에 세 개면 three, 다음에 loaf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s를 붙여야 되는데 흐는 뭐를 바꿔줘? b로 바꿔주면서 es를 붙이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덩어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모든 단위에는 뭐를 쓴다? of를 반드시 같이 써줍니다. 그럼 도대체 덩어리를 사용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셀 수 없는 명사는 뭐가 있을까? 어머나 뭐 한 덩어리가 필요해요. 똥 말고 또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덩어리라는 말로 표현할까? 네, 빵 한 덩어리 주세요 할 때 브레드 할 수 있어요. 또 치즈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밀가루. 그래, 이 flour 이거는 밀가루야. 또 진흙 한 덩어리 뭐 이렇게 흙.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다 덩어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를 이용할 때 가장 흔한 건 그릇에다 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뭉쳐져 있는 것을 조각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일정한 크기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게
된다고? 피스나 슬라이스나 슈트가 되는 거고 손으로 떡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혹시 칼로 잘라도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말을 할 때 덩어리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 여기 말고 생각났다. 미트. 우리는 고기를 살 때 고기 한 덩어리, 고기 두 덩어리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한 표현에 사용하는 덩어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러프나 거블리치를 쓰는 거고 러프를 여기에 한 번 더 써준 이유는 이 러프라고 하는 것이 끝에가 f로 끝나니까 여기가 s를 붙여야 되는 경우는 f를 미로 바꿔준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요것이 조각을 사용하는 경우.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는 하나는 그릇에 담고 하나는 칼로 잘라서 조각이라는 말로 쓰고 하나는 덩어리라는 말을 이용해서 덩어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같이 있어요. 자, 2번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발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 다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발은 우리나라 사람이 파 한 다발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다발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어. 파 한 다발 이렇게 말하는 거 대신에 또 뭐라고 말할까? 네? 아, 꽃 한 다발. 그러니까 그건 다발이야. 다발이야. 다발 말 한국 사람이 다발이라고 하는 말을 다발 말고 또 다른 한국말. 꽃 한 다발 말고 꽃 뭐라고 말할까? 그건 한 송이잖아. 꽃 한 개잖아. 네? 아, 그건 영어. 요렇게 한 묶음. 꽃 한 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금치 한 단. 파 한 묶음. 뭐 그런 표현으로 다발이나 묶음이 같은 표현인 거야. 그런데 이 다발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번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다발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꽃 한 다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꽃은 원래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없는 거야? 셀 수 있는 거야. 그 셀 수 있는 걸 심지어 다발로 묶었어. 그럼 꽃은 몇 개가 돼? 여러 개가 돼. 그러니까 꽃 한 다발이라고 얘기할 때는 플라워에 뭐를 붙이는 거야? S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처럼 셀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묶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걀 한 바구니는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 일단 바구니가 먼저 와. basket. 그 다음에 달걀이 뒤에 오지. 그러면 달걀은 뭐라고 써야 돼? X. 그렇지. 여기다 뭐를 붙인다고? S를 반드시 붙여서 표현해 준다고. 영어에서 전치사와 같은 이런 오분은 해석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cookies on the desk 라고 쓰는 게 맞아? 아니면 the desk on the cookies. 어떤 말이 맞아? 이게 맞지? 왜냐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책상 위에 쿠키. 이게 맞잖아.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책상 위에 쿠키 이렇게 쓸 것 같지만 그건 한국말이고 영어에서는 책상 위에 쿠키는 쿠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책상을 말하고 싶은 거야? 쿠키야. 근데 쿠키가 먼저 와. 그렇기 때문에 책상 위에라고 할 때 영어에서 on 다음에 the desk 이렇게 와. 모든 전치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뒤에서 다시 앞으로. 그러니까 전치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꽃에 한 다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알겠지? 이게 지난 시간에 마저 설명을 못한 부분이야. 알았죠? 네, 여기까지. 쌤 끝. 몇 분이에요?